하류 노인인데 욕심이 많은 노인,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꼽아요. 근데 상류 노인인데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 상류 노인은 돈은 많은데요,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돈이 생존이나 어떤 행복을 약간 가져다 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행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년에 이제 미리 노년을 제가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국내에 번역이 됐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거는 2016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완전 신간은 아닌데요. 오히려 지금 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지금 일본 신간을 이제 살펴보는 거는 사실 지금에 적용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노년 세대 될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시사일본 연구소에서도 각종 그 한일 실버 시장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뭐 일본 거 이제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지금 노인을 위한 건 아니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40대에서 50대인 분들한테 나중에 노인이 될 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한국은 사실 약간 과거의 일본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2016년도에 번역이 됐으면 그 이전에 일본에서 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미우라 아치시가 쓴 40대가 미리 보는 하류 노인, 행복 노인입니다. 이 책의 컨셉은요, 노후는 분명히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 막 얼마 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 이렇게 공포를 부추기는 게 과연 옳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맞지만 돈이 있다고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는데, 식상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 돈이 꼭 전부는 아니에요. 돈이 생존이나 어떤 행복을 약간 가져다 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행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상류 노인은 뭐고 중류 노인은 뭐고 하류 노인은 뭐냐 궁금해하는데요. 일단 이건 자산으로 분류한 거예요. 이 당시에 상류 노인이란 일본 기준으로 자산 2천만 엔 이상, 약 2억 원 이상이죠. 중류 노인은 자산 500만 엔에서 2천만 엔 미만, 5천만 원에서 약 2억. 그다음에 하류 노인은 자산 500만 엔 미만, 즉 5천만 원도 없는 5천만 원 미만을 가진 사람을 이제 하류 노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그거죠. 우리가 돈이 많든 적던 간에 의료비는 똑같다라는 거죠. 부자한테 더 책정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덜 책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프면은 의료비는 똑같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노인이 되냐면은 하류 노인인데 욕심이 많은 노인,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꼽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자산 증식하는 게 막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로 부자가 되는 거는 사실 로또에 당첨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 내가 하류 노인, 만약에 노인 빈곤으로 떨어졌어. 뭐 아프거나 간병을 하거나, 그래서 노인 빈곤으로 가고 부채도 있고 이렇게 되면 노인 빈곤으로 가는데 계속 뭐 고가품을 꿈꾸고 여행을 꿈꾸고 막 이렇게 물질적인 욕구에만 매몰되어 있는, 즉 하류 노인이 맞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상류 노인인데 어떤 사람이 불행하냐? 상류 노인은 돈은 많은데요,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데 배우자와 자녀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친구도 없어, 그런 사람은 불행하다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산 격차는 60대 이후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빚이 없도록 하라 그래요. 빚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년 때부터 씀씀이를 좀 조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아까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쓰되 저축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재테크라든지 이거에 좀 신경을 써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프지 말라는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가능한 한 내 몸을 좀 건강하게 움직이고, 뭐 좋은 걸 찾아 먹진 않더라도 좀 나쁜 걸 덜 먹는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건강을 관리해서 가능한 의료비에 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 뭐 다른 얘기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왜 하지만 이거 실천은 의외로 안 해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달달한 게 먹고 싶다 그래서 막 먹고 막 이러는데, 요즘 전 당질을 좀 줄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덜 먹고 당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운동이나 좀 다른 방식, 취미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하고 있고요. 제 이제 그 수입을 보고 지출 같은 걸 좀 조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강해야지만 뭐 일을 하든 행복을 하든 하니까 그게 중요하고, 건강, 그 다음에 평화, 이거를 이제 결국은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고령화 선배 일본 사회에 관련한 그런 화제가 된 신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컨셉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피할 수 없다면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본도 뭐 노인이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 다양한 노인의 모습을 조명하는 그런 신간인데 나한테 맞는 책도 있고 나한테 맞지 않는 책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인사이트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늙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노화 초보자, 노안이라든지 이제 저도 아직 안 겪어봤지만 노안이나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이 급속하게 신체가 퇴화가 되니까 처음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냐 이런 책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좀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할머니 비즈니스예요. 이제 내가 잘하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비즈니스로 키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약간 고민하는 문제가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그다음에 이 책은 제가 좀 이 책도 이제 뭐 에이전트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는 책인데요. 100세의 꿈을 이뤘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아마 보통 사람한테는 좀 와닿을 것 같아요. 키워드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각자 다르다. 우리 지금도 다르잖아요. 중년도. 하나의 잣대로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데 나이 드는 것도 개성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각자의 맞는 나이듦을 추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요즘 개성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몇 분만 네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일식 요리사로 있는 미치바 로쿠사부로라는 분은 나의 요리,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를 찾아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결국 답을 찾는 건데 나는 요리를 놀이라고 생각한다. 영감에 따라 요리하면서 진화해 가고 나도 진화해 간다. 그래서 평생 현역으로 가는 그런 길을 얘기하고 있고, 뭐 희극 배우, 그다음에 색소폰 연주자, 향토 요리 연구가 직업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중년에 있어서 나의 분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의미를 찾거든. 평생 현역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라이프 커리어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젊을 때는 생계가 필요하니까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지만 늙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체력이 딸리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일까지 한다? 돈도 별로다?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게 돈 하는 것도 이 책에서는 제가 일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우리가 막 막 그것만 바라보는 이유가 사실 그 일을 안 좋아해서일 가능성이 크대요. 안 좋아하니까 보상 체계로 돈을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계속 개발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만 있으면 만족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나와요. 실제 행복도도 높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뇌 건강을 강조하는 일본 신간들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꼰대가 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늙은이가 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많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버럭 화를 내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라. 그 다음에 상대가 어리더라도 배울 게 있다. 내가 맞지 않다. 나의 고집과 아집이 나의 그냥 굳어진 건 거지 정답이 아니다. 이걸 인식을 하라고 하는데 아마 일본도 이런 꼰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의외로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치매 노인, 그 다음에 꼰대,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뇌, 이게 뭐 치매 뇌, 이거와 좀 비슷하게 간다고 하니까 경직된 사고를 좀 경계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서가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일본 책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번역서로 일본의 고령화 사회의 현재를 볼 수 있는데 기본 패턴이 비슷해요. 늙은이가 아닌 노인으로 살라, 유쾌한 노인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매, 이거는 한국에서 화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60에 40대로 보이는 사람, 80대로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나이 유쾌한 반란. 결국 뭐냐면은 항상 나이가 들어도 나를 가꾸라예요. 그래서 가꾸라는 거는 무리한 시술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억지로 젊어 보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나의 멋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래요. 거울을 보고 나한테 맞는, 그 다음에 미소, 그 다음에 품격. 우리가 왜 나이 든 사람이 그 어르신이냐 아니면 늙은이냐의 차이가 결국 행동이냐 말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 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떤 퇴화가 왔을 때 그거를 막 어둡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도 부정맥이야.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근두근해서 나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야라고 하는 유머, 그게 유머로 넘기는 태도, 이런 연습을 좀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민은 이제 곧 한국의 고민인데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책은 이제 2026년도 최근 책인데 제목은 무시무시해요. 뭐 몰락하는 일본, 혼란스러워진 세계 이런 건데요. 이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거든요. 이게 어떤 일본 사회의 문제가 고령화, 그다음에 중산층의 몰락, 저성장, 그다음에 정치적인 양극화, 포퓰리즘, 그다음에 이거를 시민들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 몰라라고 하는 지성의 부재 이런 걸 다루는데, 그러면서 각자 도생을 얘기한대요. 일본도 알아서 각자 도생이 답일까? 사회는 왜 존재할까? 그다음에
만약에 시민들이 내 문제가 당장 아니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위에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포기한 사회가 과연 좋을까? 그 부메랑은 결국 다 개개인한테 온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의 고민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이제 일본 책 번역서, 원서를 통해서 이제 현재 일본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의 고민을 드려봤는데, 일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좀 비슷하다고 해요. 어떤 제도나 그런 구조에서 비슷하다고 하지만 또 한국과 일본이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된다고 해서 또 한국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건강, 그다음에 밸런스, 그다음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일본 외서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계속 상승 사회예요. 욕망을 갖고. 근데 지금 우리가 제 세대가 노령화를 맞게 될 때는 한국이 좀 저성장이잖아요. 이제 일본과 비슷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상승만 욕구로 해서는 불행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돈이 없는데 상승만 갖게 되면 불행한 운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고 버려야 될 게 뭔지를 좀 현명하게 생각하고 균형 잡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건강한 행복한 노인 세대 그런 세대가 되기 위해서 각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